안녕하세요. 허브증권 방송의 차우영 이사입니다. 꾸준하게 강의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강의 자료는 홈페이지에 정리해 놨으니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기초 강의 마지막 강의 70강입니다. 기관, 외인, 지분율, 차트 분석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인의 지분율에 대해서는 보통 대형주이거나 우량한 종목들 또는 수급을 가지고 매매하는 수급 매매 투자자들, 그 분들한테 많이 활용이 되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의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거래소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지분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의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때 참조가 되는 지표입니다. 통상 외국인 지분 증가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즉 세력이 들어왔을 때는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외국인은 기관보다 정보력과 자금력에서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기, 장기적인 매매 패턴을 지향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약점이 있다고 하면은, 외국인 보유 수량이 꾸준히 늘어나서 주식도 꾸준히 천천히 늘어나는데, 어느 순간 외국이 대량으로 매도했을 때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죠. 또한 외국인의 매물 또는 물량 같은 경우를 계산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조금 어려운 매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수급 매매를 기준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 매매 공부를 하면서 잘 이용되는 활용 지표입니다. 세력주가 아니라 수급주에 더 적합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기관 보유량이 나와 있고 외국인 보유 수량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떨어지니까 주가도 떨어지는 거고,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주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외국인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주가 역시 조금씩 늘어나고요. 기관이 떨어지면은 크게 상관은 안 하죠. 또한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의 물량보다 외국인의 물량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산다 싶으면은 이 주가가 좋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개인들도 같이 따라 사기 시작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일반론적인 견해입니다. 외국인이 투자하는 종목은 주로 거래소 대형 우량주 중에 수출 기업이 중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특징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기관은 국내 정보에는 밝지만 해외 정보는 외국인이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이 증가한다는 것은 양적 완화 등의 이유로 해외 투자금 유입이 증가하거나 해외 업황 호조에 일단 수출이 잘 되는 것으로 의미가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겠죠. 실전에서 외국인 지분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상승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주가 흐름에 크게 좌우하는 것은 맞는 부분이에요. 통상 외국인 지분이 증가는 기관 지분 감소로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외국인이 증가하고 기관 물량이 떨어졌을 때 주가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입니다. 잠깐 배웠겠지만 외국인 물량이 늘어나고 기관 물량이 줄어드는데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 이 말 뜻이겠죠. 외국인 지분이 감소되더라도 기관 지분이 증가하면 기관 주도하에 상승세를 타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 또는 어떤 외국인 차트, 이런 부분에서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은 부분이에요. 결국은 대응의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외국인은 기관의 성격과 비슷하기 때문에 수익성 검증이 안 된 코스닥의 중소형주는 투자하고 싶어도 물량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자주 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돈이 많은데 주가가 요만큼밖에 안 되면은 이 돈을 다 투자를 할 수가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쪽으로 투자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투자하면 되겠지만 결국은 나와야 됩니다.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만한 물량을 개인들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받아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적은 거는 투자를 자주 못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외국인 지분이 증가하면서 코스닥 종목이 상승할 경우 이는 다는 아니겠지만은 외국계 증권 계좌를 이용하는 검은머리 세력들, 그러니까 한국에 돈이 많은 애들이 외국 기업의 증권사를 이용해서 매수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외국 물량으로 잡히겠죠. 이것들은 거의 단기성 물량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부분입니다. 차트 분석의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데요. 차트 분석은 결국 단기적인 관점에서 나와 있는 현상을 보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단기적으로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중장기로 끌고 갈 건지는 결국 기업의 가치, 재무제표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재무제표가 좋다고 해서 주식이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올라가는 시그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시그널을 찾기 위해서는 차트 분석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차트는 가치 투자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수급을 분석해서 진행이 되는 단기적인 관점의 매매 방법입니다. 수급은 거래량이며 거래량은 주식의 가격을 좌우합니다. 수급 분석을 통해서 주가 흐름을 살피며 주가 흐름의 연속성인 추세를 통해 매매 타이밍을 잡는 부분이 차트 매매입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투자자의 매매 심리가 고스란히 차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 수급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단점으로 보면 차트는 결국 후행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분석으로 매수 타점이 어긋날 경우는 크게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단점은 여러 개가 있는데 간단하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는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투자 심리에만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손실폭도 클 수가 있습니다. 대주주의 경영 능력, 재무 상태, 업종 현안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반론이 있다 그러면은 수급이 몰린다는 거는 그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용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장에 관심을 받는 거고, 그 관심을 받는 종목을 보면 업황이 어떤 건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매매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주관적입니다. 누구는 이 자리가 좋고 누구는 이 자리가 좋다. 이거는 차트 매매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정형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급격한 시장 변동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뇌동매매에 이어질 수가 있죠. 부실주, 동전주, 그다음 물량 유통이 적은 소형주는 차트 신뢰가 낮습니다. 이 말뜻은 소액으로도 세력들이 언제든지 주가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신뢰도가 낮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본금이 적은 중소형주에서는 작전 세력들이 트릭이 많다. 이 말이죠. 강세장에서는 확률이 높고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낮다. 다만 이 하락장은 모든 지지, 모든 보조지표, 모든 저항, 무용지물입니다. 하락장에서는 이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안전한 부분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제 허브증권방송에서 최대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 찍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속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로써 기초 강의에 대해서 마감을 할 거예요. 캔들, 거래량, 이평선, 추세와 패턴, 그 다음에 보조지표까지 총 5부를 통해서 70강을 강의를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허브증권방송 중급반 또는 고급반에 오시면 확인할 수가 있고 같이 공부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긴 시간 고생을 하셨고요. 간단한 개념만 올려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지금 배웠던 70강이 절대 매매에 손해가 나진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100% 맞게 운영이 되거나 활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에 100%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중급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